여행을 더욱 의미 있게 여행자를 위한 지식 가이드 수문항구 찾기 김일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여행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세 분의 지식 가이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든든하고 언제 봐도 행복하고 또 빨리 만나고 싶은 좋은 친구죠. 네. 자, 오늘 수문항구 찾기 이분들과 함께 떠날 여행지는 옥천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스페셜 가이드 옥천이 낳은 스타를 모셔봤습니다. 생활 밀착형 노래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밴드 소심한 오빠들의 보컬 이영덕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옥천이 낳은 스타. 옥천의 아들입니다. 네. 옥천의 아들. 예. 고향이 진짜 옥천이시라고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누구보다 옥천을 아주 멋지게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실은 저 생활 밀착형 노래라고 하고, 또 워낙 이제 소심한 오빠들이라는 밴드 이름에서부터 풍기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진짜 소심하신가요? 아, 점점 소심해지고 있어요. 예. 점점 소심해지고 싶고, 일단은 그 팀명 자체가 네. 약간 지켜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소심한 오빠들이니까. 약간 그런 걸 노려서 저희가 팀명조차도 보호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보호받고 싶은 네, 남자. 약간 소심한. 자, 그럼 저희 긴장도 풀 겸, 어떻게 노래 한 소절 살짝 들려주시겠어요? 그렇죠. 또 보컬이시니까. 네, 대표곡.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보컬인데 예, 단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메인 보컬이시잖아요. 네. 둘 다 메인이라고 서로 우겼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영덕 씨 모셨으니까. 네, 그렇죠. 자, 하나, 옥천의 둘, 아들. 셋, 넷.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다. 장미 같지 않아도 가시 같지 않아도 내게 숨결 같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자친구가 생겼으니까. 정말 너무 떨리네요. 어떻게 이런 감미로운 목소리가 나오나? 진짜 지켜주고 싶네요. 공연장에서는 정말 100번도 더 부른 노래인데 네. 너무 떨리네요, 이 자리에서. 깜짝 놀랐어. 아, 정말 소심한 오빠 같아. 아, 되게 세심한 오빠 같아. 보호하고 싶은 오빠. 예, 진짜 오늘 스페셜 가이드 이영덕 씨 한번 모시고 옥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살짝 맛보기로 보시죠. 어느새 바람이 서늘하게 부네요. 시간이 무심히도 빠르죠. 그대를 만나고 벌써 몇 번째인가요. 우리가 맞이하는 가을이 애틋한 손길에 미안함이 많아요. 괜히 그대 고생만 시켰네요. 그대를 만난 건 가장 큰 선물이죠. 살다 보니 행운도 따르네요. 나는 그대의 나무가 되리라. 우릇한 마음 그늘이 되리라. 해지는 노을 그림자 되어 지켜주리라. 그대가 가을이라면. 자, 옥천을 저희가 살짝 둘러보고 왔는데요. 옥천하면 왠지 늘 머릿속에 혹은 마음속에 있는 시골과 맞닿아 있는 기분입니다. 예, 추억, 낭만 이런 것들이 항상 그곳에는 존재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옥천을 고향을 두고 계신 우리 이영덕 씨니까 옥천에서의 시골 생활, 어렸을 적 생활 어떻게 좀 떠올리고 계세요? 저는 옥천 중에서도 네. 정말 더 들어가야 되는 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버스도 뭐 3시간 반에 한 대씩 다니고 그리고 산을 막 2개, 3개씩 넘어야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걷는 게 지루하지 않았던 게 길가에 보면 꽃이나 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 시골길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차가 몇 대 없다 보니까 지나가는 길에 네.
아이들이 걸어가고 있으면 태워주세요. 태워주는 너무 먼 걸 아니까. 네, 어. 그런 정감 있는 느낌이 아직도 있어요. 시골길에 예.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는 몇 킬로미터 남았다 이게 아니라 몇 리 남았다 뭐 이런 저희는 어렸을 적이니까 십리길 뭐. 뭐 그런 것도 안 따지고 그냥 아, 그래요? 저 산 하나 넘으면 넘으면 집이다. 네. 아오. 저 커브를 돌아가면 집이 어. 보인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른들께서 어디까지 가니 그러면 저 산 넘어가면 집이에요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나요. 아, 그렇구나. 이제 저는 그 옥천하면 이제 역사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옥천에도 또 역사적인 그러셔야죠. 배경이 또 그럼요. 있나요? 지금 이영덕 가이드가 이제 옥천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옥천에서 태어나셔서 유명한 분이 있고요. 그 답사 때문에 옥천에 가서 보고 그 풍광을 놀래서 보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또 많은 옥천인데 우리 박광희 가이드와 함께 네. 추억의 옥천 여행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저희 지금 대청호를 건너가고 있고요. 막질이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볼거리가 있다기보다는 대청호로 막히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차로 가면 멀리 가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 넘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 옥천 지역이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어떤 풍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저도 여러 번 이 옥천을 지나가 봤는데 이렇게 배를 타고 어떤 마을을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대청호가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금강줄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대청호에 또 한 자락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 와보고 알았어요. 지금도 수중에 들어가면 스몰된 가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스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주를 하시거나 외지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도 아직 남아 계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마을 분들이 쓰던 길이었을 텐데 이 물길이 점점 높아지는 거에 따라서 선착장 역할을 이렇게 쭉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여기 마을에 계신 분들은 대청호가 생기면서 조금 살기가 힘들어지셨긴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또 떠날 수 없으니까 사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찾아와서 폐만 끼치지 않는다면은 이 아름다움을 즐기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점점 배우 같아주세요. 원래는 저기 돌멩이 찾아서 강에 던지려고 갔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 예, 물수제비. 이거, 하려고 했는데. 진짜 시골. 네, 시골길이고. 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동네고, 그 다음에 가구도 한 10여 채 정도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시골길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너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참 많지 않은 동네라 이 가까운데 보통 이렇게 길가에 있는 것들은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이렇게 한 번씩은 손을 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르네요.
대청호에 나루터가 20여 개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꽤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마을들이 갑자기 길이 멀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Goodbye to things that bore me. Joy is waiting for me. I see the new horizon. My life has only begun. Beyond the blue horizon lies the rising sun. 네,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아까 막지리에서 연결되어 있는 임도입니다. 거리가 꽤 되는 편이어서 트레킹 코스로 좋고요. 지금 저는 가을길을 걷고 있습니다만은 옥천에 오신다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도 트레킹 코스로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는 정주영 문학관에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전시물을 통해서 정주영 시인의 시 문학 세계와 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12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공부했을 때 성적표에 보면은 특히 이제 국어라든지 이런 언어 관련된 것들이 성적이 좋았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시인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산문도 쓰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동시도 썼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한편으로 정지용 시인 같은 경우는 후학을 이끌어내는데도 큰 역할을 해서 조지훈이라든지 박목월 같은 청록파 시인들을 어떻게 보면 발탁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시인의 세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문학관은 꼭 들러봐야 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담뱃대 물고 나가시니 저 문학관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굳은 게 그거 날도 있었어요. 곱게 개이고 시가 손바닥에 흘러요. 할아버지가 도롱이를 프로젝트 입고 위에서 들에 쓰니까 나가시니 그걸 이렇게 회전을 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손 안에 시를 담고 가는 건데 저건 제가 전 세계를 그렇게 돌아다녔어도 저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옥천이라는 동네에 오면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정지용이라는 시인일 거고, 또 정지용이라는 시인을 제일 먼저 떠올리면은 향수라고 하는 또 시가 될 거예요. 노래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향수는 또 한편으로 시인의 어렸을 적 고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거기에 풍경,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거기에서 느꼈던 감정,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감정을 어디에서 만들었을까? 아마 살고 있던 집이었겠죠. 그 살고 있던 집이 아마 여기였을 걸로 생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주영 시인의 집이 특별하기보다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던 집의 모양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시인이 적어 놓은 것처럼 그 자기 부인 얘기하는데 조금 뭐 겸손의 표현인지 아니면은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도 예쁠 것이 없다. 자기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에 그냥 질그릇질 화로 하나 놓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잠을 잔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는 그게 뭐 특별한 시인의 집이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시인이 그 시대 한국 사람의 보통 모습을 살고 있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니까 저 집을 보면서 저게
시인 정지용의 집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을 또는 그런 세대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죠. 야, 아, 여기서 자전거 타면 자전거 도로로 닦아놓은 길도 아니에요. 네. 정말 그냥 시골길인데 그냥 훨씬 시원하겠네. 근데 지금 옥천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게 되게 둘레길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네. 향수 백리라고 하는 데에는 걷기는 좀 부담스러워요. 되게 맑은 것 같이. 네, 물이 맑더라고요.